네, 이번에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말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스트랭게레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해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뭐 팽팽하게 당기다, 뭐 끌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경이 당겨져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정의해 놓은 말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 이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어디에선가는 외부의 자극을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정신적이든 뭐 신체적이든 이게 피로감을 느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스트레스 받아 해보셨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스트레스에는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좋은 스트레스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당장에 부담스럽지만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한 거. 그리고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우리는 좋은 스트레스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매번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극을 받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이뤄낼 수 있는 자극들 같은 건 좋은 스트레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받는 자극들 있죠. 그런 건 우리가 어떤 기폭제가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좋은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매번 내가 어떤 무기력해지고 너무 나를 디프레스해지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스트레스다 해서 나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담만으로 하루하루 내가 너무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느냐?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커리어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업무의 과중 혹은 야근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 때 스트레스 받으시죠. 또 조직 사회니까 구성원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상사이건 내가 부하 직원, 내가 동기이건 간에 이런 업무에서 오는 인간관계, 조직 그리고 나는 사실 그릇이 이만한 사람인데 나에게 너무 큰 업무가 주어지면요. 이걸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데서 오는 책임감이 나를 누르게 만들고 그게 힘듦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구조조정에 어떤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집장만을 해야 돼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산의 위험을 막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돈을 끌어올 데도 없고 그렇다고 손님이 찾아올 수도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혹은 인간관계 안에서도 있겠죠. 직장 상사, 동료, 가정 또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선배로서 어떤 책임이 있으면 선배로서의 그런 것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고요. 조직 안의 구성원, 동아리 안에서의 구성원 뭐 이런 것들도 문제를 우리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와의 불화가 있으면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의존적인 사람에게는 친구가 굉장히 큰 존재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너무 나를 아프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내려놓게 되더라. 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죠.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삶의 의지를 놓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잃었다. 이런 건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저같이 결정을 못하는 사람, 저는 짬뽕, 짜장을 못 골라서요. 이 짬짜면이 나오고 나서 아주 행복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 중대한 결정을 맡긴다 라고 하면 저는 그걸 몇 날, 며칠 너무너무 힘들어 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정신적 스트레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물리적,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춥거나 더울 때, 올여름 참 덥지 않았나요? 이 더운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추우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이 모든 신체 바이오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게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또 근로 형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내가 정규직이 돼야 되는데 나는 계속 계약직으로 있다.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것들도 환경적으로. 그리고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것도 싫어해서 스트레스가 오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육체적인 스트레스 있을 수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혹은 내가 가사노동. 요즘에 헬 육아라고 하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이 육아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육체적으로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파스 2개, 3개 막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열쇠를 잃어버렸어. 아니면 그냥 기계가 고장이 났어. 그냥 모든 게 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린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내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외부의 자극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내가 사는데 나의 생활 살아온 방식이나 양식이 나에게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느 순간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그냥 다 삶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자신의 어떤 이런 생각이나 나의 상태가 그냥 나에게 힘듦을 주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마다 느끼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적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다양한 원인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도표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해요. 과도한 업무나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무려 55%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면 부족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수치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상사와의 마찰, 그리고 요즘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참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끼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마기꾼이라는 말도 생겼대요. 마스크 사기꾼 다 가리고 다니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전 요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외모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고요. 동료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들도 다 이 스트레스에 자극을 주는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스트레스가요,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쁜 스트레스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또 가라앉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 좋은 스트레스. 그런데 이 좋은 스트레스로 변하기 위해서는 내 신체가 나의 생각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좋은 스트레스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아주 작은 스트레스마저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몸은 그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꾸준히 하시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 가셔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증상들은요, 이 뇌에 의해서 감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가 이 시상하부에서 부신으로 신경 보호를 보내서요, 우리 몸에 이런 뇌하수체를 자극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뇌하수체에서는 부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 아드레날린이죠. 이 부신 수질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뇌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각자 저마다가 이렇게 자꾸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몸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도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나 가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인다.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신기한 건 내가 느끼기 이전에 뇌에서부터 감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내가 알아야 미연에 방지하고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증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름만 봐도 좀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동맥경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음식 섭취해서 막 혈관에 문제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생길 수 있는 질병, 편두통, 식습관 장애, 수면 장애, 역류, 여드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가진단이라는 걸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자가진단 시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라고 받는지 우리 한번 자가진단 해보도록 할게요.